네, 목요일 이 시간에 새롭게 그리고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선곡 진검승부인데요. 출연진들이 이슈에 맞는 노래를 한 곡씩 선곡해 오고요. 토론 결과 이긴 쪽의 노래를 2부 끝날 때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심판자이십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라고요. 이 시간을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국회 밖에서 만나 뵈니까 정말 반갑고 더 반갑고 새롭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두 분끼리는 좀 어떠세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는 사이입니다. 토론 맞상대죠? 예, 이상하게 이렇게 다 엮여가지고 여기저기. 아하. 국회에 있을 때는 네. 이정미 의원님하고 별로 이렇게 토론한 적이 많지는 않은데 네. 예, 오히려 국회 바깥에 나와서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친해졌어요. 예. 같은 상임위에 있으신 적은 없잖아요. 예,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친해진 건가요? 정말 오히려 더 사이가 안 좋아지신 건가요? 아, 예, 친해졌어요. 예전에 굉장히 안 좋게 봤었는데 아,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야, 잘 가까이서 보니까 좋은 네. 분이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네. 제가 가까이서 감사합니다. 많이 뵀잖아요. 네. 첫 번째 우선 조금 몸풀기 질문부터 드리겠는데요. 미래통합당의 당명이 오늘부터 네. 국민의힘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솔직하게 정말 개인적으로 오신환 의원님 마음에 드세요? 네, 아까 저를 소개해 주는데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그러니까 네. 제가 좀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뭐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했던 입장이고요. 아하. 예. 네. 우리가 이제 외연을 좀 넓히고 또 그간의 과거에 조금은 뒤처져 있는 또 기득권 옹호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 아, 이름만 국민의힘이 아니라 네. 정말 그 내용적으로도 국민의힘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 찬성을 했었습니다. 예. 예. 이정미 의원님의 날카로운 카운터 펀치 이게 영어로 하면 피플 파워 파티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지향하는 바가 정의당이 지향하는 바랑 유사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네. 당명들 좀 그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기억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예. 지금 국회 원내 정당들 중에 가장 당명의 역사가 긴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현재, 그렇죠, 현재. 2012년에 창당된 정당인데 아하. 가장 긴 당명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 오면은 이렇게 메이크업을 새로 하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그 당의 어떤 노선과 정강 정책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어떤 변화를 이룰 것이냐 이것이 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 그 제목의 명칭에 걸맞는 국민의힘 내용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더 관심 있게 지켜볼 거라는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하. 예, 내용 전초전부터 뜨거운데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준비한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전직 국회의원이지만 오늘은 선곡을 책임져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1일 DJ로 제 권한으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DJ들은 D라고 네. 애칭을 갖거든요. 예. 아시겠지만. 그래서 네. 오신환 의원님은 신디, 이정미 의원님은 정디 이렇게 불러드려도 될까요?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미디 어때? 미디. 미디. 전 신디 미디. 좋습니다. 신디 좋으시고요. 예. 신디와 미디로.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신디와 미디는 평소에 음악 자주 들으시나요? 저는 예. 사실 길을 걸을 때 네. 많이 들어요. 아, 그러세요? 예. 어떤 노래 많이 들으세요? 저는 뭐가 꽂히면은 예. 그 노래가 실증 날 때까지 듣습니다. 한 노래만? 네, 최근에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아하. 보고 제가 거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아이유 나오잖아요. 예, 나의 아저씨 OST 보통의 하루라든가 아니면 뭐 어른 뭐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뭐 이런 아무튼 뭐 한 곡이 아니네요. 그냥 실증 날 하여간 때까지 듣습니다. 앨범 전체. 네. 아하. 방송하면서 제가 이정미 의원님 하루하루 좀 새롭게 봐요. 저런 모습을 사실 국회에서 못 봤는데. 그렇죠. 예, 저는 뭐 굉장히 편안하고 네. 쉬운 노래 좋아요. 그래서 뭐 오. 소위 이지 리스닝이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뭐 팝송도 그렇고 네. 우리 가요도 좀 이렇게 쉽고 편안한 노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 신디께서는 원래 연극 배우셨잖아요. 네, 네. 네, 제가 영국 전공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문화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실전 경험도 많으시고 박식하신데 한번 오늘의 결과는 누가 이길지 들어봐야 되겠대요. 혹시 신디께서도 문화적인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계?
신디 아니고 미디. 미디 죄송합니다. 지금 헷갈려요. 미디께서는 저는 뭐 삶 그 자체가 인간의 모든 삶 그 자체가 항상 문화적인 요소와 결합돼 있다고 생각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예. 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참 기대가 됩니다. 어떤 노래를 골라 오셨을지. 오늘 주제는요. 의료계 파업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 의료계 파업과 관련된 노래를 선곡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고요. 먼저 오신환 전 의원 신디가 골라온 노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깔리고 있나요? 들리시나요? 네. 네. 너에게 난 나에게 네. 자탄풍의 노래네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요. 네. 최근에 메디컬 드라마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아하. 예, 다 보지는 않았지만 예. 굉장히 좀 재밌게 봤습니다. 네. 지금 뭐 의료계 파업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네. 하루빨리 좀 뭐 이렇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라는 마음도 갖고, 아하. 예,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그냥 이렇게 막 수술하고 뭐 그런 장면들보다는요. 네. 그 5명의 의사들이 예. 대학교 시절부터 아하.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굉장히 이렇게 명쾌한 명랑한 그런 드라마였어요. 굉장히 좋게 봤는데 네. 그 OST 중에 하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아하. 그 곡을 선곡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미디 이정미 전 의원 골라온 노래 들어보죠. 음악 큐. 아하. 저도 무척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이거. 네, 저는 오신환 의원님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아하. 의료계 파업, 슬기로운 의사생활 너무 예상을 뻔하잖아요. 하셨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어떤 간호사분하고 통화하던 네. 내용도 제가 들었는데요. 예. 지금 의료계가 파업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거의 뭐 삶을 갈아 넣다시피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 방역에 애쓰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그렇죠. 간호사분들도 있고 많은 의료진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하루도 이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중증 환자들은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속에서 이렇게 너무 애쓰시는 분들께 네. 꼭 이 마음을 담아서 수고했어 오늘도 옥상 달빛의 노래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옥상 달빛 직접 만나봤는데 네. 콘서트도 가고. 좋아하시는군요. 그렇다고요. 팬이시군요. 뭐 그렇다고 저- 판정에는 전혀 영향이 네. 없습니다. 네. 지금 막 문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요. 박성근님께서 국회만 떠나면 이렇게도 다정다감한데 이렇게 주셨고요. 이지원님은 와 너무 좋네요. 두 분 선곡 센스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많은 분이 문자 주셨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이 두 곡 일단 잘 들으셨죠? 두 분 중에 어느 분의 선곡이 의료 파업에 대해 더 설득력이 있는지 방송 들으면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의견 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미니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문자를 보내실 때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슈에 대한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질문 딱 3가지 드리겠는데요. 이번 의료 파업, 의사들 파업에 대한 첫째는 총평, 두 번째는 원인, 세 번째 해결책. 이렇게 나눠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이번 파업 어떻게 보시는지 신디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정부가 네. 정말 타이밍을 너무 못 맞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타이밍. 예, 네. 지금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정말 고통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네. 거기에 또 우리가 그 이전에 덕분에 챌린지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예, 네. 의료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네. 갑자기 불난집에 부채질하듯이 이 4개의 쟁점들을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왜 갑자기 이것을 끄집어냈는지 아하. 그것이 좀 아쉽고요. 네. 예, 그러면서 이렇게 파업으로까지 가게 됐는데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저는 이것이 타결되고 의사분들께서 현업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네. 또 국민들이 이 코로나19를 같이 극복한 이후에 지금 의료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재논의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타이밍을 가장 중요하게 꼽아주셨고요. 미디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계 의사 윤리에 네. 의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다짐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의사 선생님들의 이 파업은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 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부가
원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그렇죠. 범투위에서 아마 이 문제와 관련된 의사들의 어떤 단일한 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그걸 가지고 또다시 또 밀고 당기고 할 시간이 없지 않는가. 이 정도면 충분히 앞으로 네.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는 장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즉각적으로 다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시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 듭니다. 특히 네. 뭐 국회가 좀 적극 나서서 네. 정부나 의협이 사실 출구 전략이 특별히 없거든요. 예, 그런 예. 상황에서 국회가 중재를 내고 그래서 합의를 이뤄내면 정부는 좀 못 이기는 척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극적으로 타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네. 두 분 다 타결에 대한 방법은 방향은 다르지만 어떤 강한 기대와 희망, 기대와 희망을 주셨고요. 자, 두 번째로는 원인. 도대체 왜 밑에 깔려 있는 어떤 그런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 네. 그동안에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 의사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스스로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아하, 그래서 예, 뭐 예. 과거 정부에도 사실 이런 것들을 추진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그럼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이 정책들을 준비하면서 과거 1년 전부터 이 의사들과 전혀 이런 소통의 장이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진솔하게 현장과 소통하면서 만들어냈다면 네. 저는 의사분들도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예. 그런 점에서는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소통의 시간들을 좀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의 시간은 그럴 시간이 아니라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의사수 부족이라는 근본 원인을 짚어주셨고 그런 가운데 정부와 의료기관의 소통이 없었다. 이 두 가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미디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인을? 저는 왜 정부가 이 타이밍에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들고 나왔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특수한 시기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나 이 팬데믹 상황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네. 이것이 이제 일상화되고 지속적인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이제 굉장히 커졌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의 안은 의료계와 갈등이 좀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좀 들고 나와서 국민적인 어떤 공감과 합의로 이걸 좀 밀어붙여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정부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의료계에서 좀 너무 세게 나온 거죠. 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 일단 의사 수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 두 네. 번째는 공공의료기관이 네. 우리나라는 10%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료기관의 어떤 공공성이 확충되지 않으면 네. 앞으로 닥칠 또 이 제2, 제3의 이런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는가.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노출이 된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이 정부의 안은 충분히 토론해 볼 만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의사 정원 수가 부족하다는 것과 공공의료기관이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볼 만한 어떤 사안으로 아하. 떠올랐다는 점은 네. 뭐 앞으로 우리 과제를 이제 받아 안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18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의 의사 정원만 늘리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네. 예를 들어서 지방 간의 어떤 불균형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진료 과목 사이에서의 어떤 불균형 불균형. 문제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함께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보건복지부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기초해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4대 방안에 조금 더 구체화시켜 나가야 될 토론 네, 이런 것들도 네.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OECD 평균에 비해서 국민 대비 1000명 대한민국 국민 1000명 대비 의사 수가 작다는 것이 이제 OECD 통계인데 네. 사실 의료계에서 이번에 파업을 통해서 주장하는 바는 네. 실제로 진료를 받는 횟수는 훨씬 더 많다. 4배, 5배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시스템적으로 오히려 의료 혜택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정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더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의 어떤 불균형 그리고 각 진료 과목들에 대한 불균형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이
또 의료계도 인정하는 문제점인데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네. 이런 과정들이 생략된 채 아. 가장 쟁점이 되는 네 가지의 쟁점 부분들을 갑자기 들고 나오니까 이거 네.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 지금 전공의들 특히 젊은 의사분들이 굉장히 앞장서서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소통 없이 진행됐던 이런 상황 속에서 의료계의 파업이나 어떤 그 거부감이 너무나 지금 크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시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좀 합의를 도출해서 그 이후에 좀 극복 후에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의사수의 부족, 공공의료기관의 부족, 또 지역 간의 불평등, 또 의료 그 과목이라고 할까요? 예, 분야별 불평등 이런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두 분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다만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타이밍에 대해서 차이를 보이시는데 바로 자연스럽게 해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결책.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기 대해서 1분밖에 시간이 없네요. 간략하게. 네. 미리. 일단은 파업 중단 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진정 후에 의사와 정부와 국회가 네. 뭔가 머리 맞대고 함께 논의해 나가면 된다는 것과 네. 지금 정부 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가지 않은 내용들까지 가짜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 정원 학대라고 하는 것은 아하. 국공립대 중심으로 일단 학대시켜 나가야 된다라든가 네. 또 지방 의대의 경우에는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출신 의사들은 지방에서 네, 그 정도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신디 시간이 부족해서요. 간략하게 해법. 예, 지금 때가 네. 이렇게 서로 말꼬리 잡으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예.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고 네. 그 용어를 저 의료계에서 원하는 대로 원점 네. 재논의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서 아하. 그 이후에 논의를 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분의 불꽃 튀는 열띤 토론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문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는데요. 일부만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준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환자의 마음을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생각해보라는 뜻도 있는 선곡 같습니다. 이진국님, 옥상 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늘 언제나 수고하시는 의료진 분들께 수고했다는 한마디 말이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1대1인 것 같은데요. 결정타 4923님, 두 분 하시는 말씀과 두 분이 소개해 주시는 노래 모두 마음에 듭니다. 그래도 선택하겠습니다. 신디에게 승리를. 오늘 6대4로 신디 승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승부를. 네. 이정미 의원님 얼굴 좀 펴세요. 네, 이렇게 다시 너무 화나신 것 팔을 같아요. 갈고 나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